자, 이번 강좌는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은행에 적당량만큼의 돈을 집어넣어 놨을 때 기간이 만료된 다음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원리금은 얼마나 될까? 그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이렇게 조건을 달게요. 내가 은행에 넣는 돈을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이율을 R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뭐 매월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 매년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연이율인데 월 이율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2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R은 소수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또 퍼센테이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자, 이랬을 때, 자, N년 말에 N년의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N년째 되는 해 말에 원리금이 어떻게 될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조금 설레지 않나요? 내가 넣어놓은 돈이 얼마나 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자의 계산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자, 이자의 계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달리식 계산법이에요. 달리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이자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이게 달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 실제로 어떤 구조로 되어지는지 한번 좀 봅시다. 자, 내가 A1을 넣었어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자가 붙는데 어떻게 이자가 붙느냐면 원금 그리고 이자. 원금 곱하기 이율 해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 다음 그 넣어놓은 돈을 내가 2년 동안 묵혔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A의 1 플러스 R만큼의 1년간의 원리금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붙는데 얼마의 이자가 붙느냐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2R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럼 대충 감이 잡히네. A1 집어넣고 1년이 지나면 A의 1 플러스 R. 얘를 집어넣고 2년이 지났더니 A의 1 플러스 2R. 그럼 3년이 되면 1 플러스 3R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N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내가 은행에다가 A1을 넣고 N년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1 플러스 NR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생긴 구조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 자체가 1차 선형의 꼴이다. 1차 함수의 꼴이다. 그래가지고서 참 단순하게 생겼다. 달리법이다.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은행에서 지금은 이자 계산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용하는 그 이자 계산 방식은 복리법입니다. 복리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자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대충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죠. 아, 이자가 조금 복잡하게 붙는 모양이라 이자가 중복돼서 붙는 방식입니다. 얘는 원금에 이자가 붙는 건 당연하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요. 그래 놨더니 이게 무슨 소리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 직접 여러분들 해보면 되죠. 자, A1을 내가 은행에다 적립을 했을 때 1년이 지나서 1년 말이 되어지게 되면 원금에다가 이만큼의 이자가 달라붙어요. 그 달라붙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1년이 지났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 즉 원리금은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달리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1년째 지났을 때 원리금은 똑같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2년이 지나게 되면 복리법이 뭐라 그랬냐면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원금이 되어지게 돼요. 이게 원금이 되어지는 거고, 이 원금에 대해서
이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이만큼 달라붙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달라붙는 규모가 지금 달라졌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벌써 2년째인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3년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세제곱. 그죠? 그런 식으로 나가서 n년째가 되어지게 되면 자, 내가 A1을 집어넣고서 n년이 지났다. 그게 얼마나 불었을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의 차이가 얘 어디 갔어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 엄청나구나. 얘가 앞으로 이자를 계산을 한다거나 내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복리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게 요즘에 은행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복리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두 번째는 적립식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돈을 한 번 넣고서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매년 돈을 적립을 했어요. 그래서 적립금의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매년 A1씩 N년간 적립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N년 말에 기간이 만료한 말에 가서 원리금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상황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매년 A1씩 들어가서 N년이 지나간다. 올해 A1 넣고 내년에 A1 넣고 그 다음에 A1 넣고 각각에 달라붙는 이자의 형태가 규모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출발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기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 여기가 N년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N년 말. 자, N년의 시작, 1년의 시작, 2년의 시작, 3년의 시작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매년 A1씩 넣을 거예요. 첫 해 A1 넣고 또 둘째 해도 A1 넣고 셋째 해도 A1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서 N년에도 A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지. 자, 첫 해 내가 A1을 넣었으니까 N년이 지나면 이만큼의 원리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쫙 가가지고서 N년 말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 방금 한 거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되는 해에 내가 또 A1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향후 몇 번의 이자가 붙는가를 한번 보세요. N-1번의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서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 3년째 내가 넣은 돈은 어떻게 되겠어?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번째 되는 해에 A1을 넣었다. 그러면 얘는 그 해에만 이자가 달라붙겠죠. 붙는다면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매년 A1씩 적립을 했어요. 이게 적립금의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의 총액은 NA1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월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금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리금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보탠 것. 자, 그래서 원리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S는 이렇게 합시다. 써보면 A의 1 플러스 R 지금 구조를 보면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제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1제곱까지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죠. 거꾸로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N제곱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 1 플러스 R의 제곱, 세제곱 해서 맨 마지막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죠? 그럼 얘가 초항이에요. 요게
요게 초항이고,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요게 공비가 되어지는 거죠. 공비.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떠올려가면서 식을 좀 써보면, 자, 분모에는 공비 마이너스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니까 R이 나오겠다. R. 그리고 초항 들어가죠. 초항 A에 1 플러스 R. 그리고 하나 더 달라붙죠.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요렇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A1씩 내가 집어넣었을 때 이유를 R이라고 잡아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원리금의 합계는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적립을 하는데 첫 번째 되는 해 1년째 A1을 집어넣는데 연초에 넣었다면 또는 연말에 넣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일에 내가 연초에 A1을 넣었다면 N번의 기간 동안에 이자가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됐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수불. 기간이 시작되어질 때 적립을 시작을 했다. 지불을 했다. 기수불.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원금 이자의 합계는 이대로 사용을 합니다. S는 R분의 초항에다가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런데 만일에 1년째 되는 해에 연초에 안 넣고 연말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말에 넣는다, 기간의 말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말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말에 넣었다. 뭐 지금 연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연말, 연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월 단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매월, 초, 매월, 말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기말에 가서 내가 여기다가 A1을 넣었다면 첫 번째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안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N-1제곱이 되어져야 되네. 그쵸? 기말불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여기가 N-1제곱이에요. 만일에 두 번째 해 또 2월 말에 가서 넣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제곱이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0이 되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 제곱 숫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도 초항이 뭐가 되느냐 하면 얘가 초항이 되는 게 아니라 초항이 A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말불일 때 원리금의 합계는 R분의 초항이 A가 되어지고 나머지 것은 똑같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연초에 넣었느냐, 연말에 넣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적금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연초에 넣는 게 유리할까요? 연말에 넣는 게 유리할까요? 연초에 넣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자가 더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한 번에 이자가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서 얘기를 꾸려나가야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직접 예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매월 초에 10만 원씩 10만 원을 10개월간 적립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10개월째 말, 자, 10개월 말에 내가 받는 원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 이런 문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율은 요즘하고 좀 맞지 않지만 5%로 할게요. 자, 월 이율은 5%. 야, 세다. 월 이율 5%면. 이걸로 하고 계산을 하면서 1.05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의 10제곱을 간단하게 1.63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상황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계속
연 단위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월 단위에 관련된 얘기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만 바꿔놓은 겁니다. 연을 월로 바꾼 거예요. 매월 초 10만 원씩 10개월간 적립했다. 그냥 액수로만 보면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받겠다.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넣었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자가 붙을 테니까 더 많은 돈을 내가 찾게 될 거예요. 얼마나 더 찾게 될까?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월초에 넣는다 그랬어요. 월초에. 그러니까 얘는 기수불입니다. 기수불이면 등비수열의 초항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 그대로 갖다 넣어보는 거지 뭐. 자, S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방금 한 거니까 방금 한 식에다 넣고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율은 0.05 분의 1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에 대해서 1.05가 돼야 되겠죠. 1.05. 그리고 여기에는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달라붙으면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대충 132만 3천 원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요즘 상황하고 다른 상황이라서 원리율을 5%를 잡다 보니까 이자가 지금 10개월 만에 100만 원에 대해서 32만 3천 원이 붙는다고 지금 얘기가 계산이 되어져 있네요. 다소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초에 돈을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액수.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뭘 계산해 봐야 될까요? 내가 만일에 매월 말에 10만 원씩 넣는다면 10개월 말에 가가지고서 원금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것도 깎여서 나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요즘에 연금에 관심이 참 많죠. 그 연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매년 말에 1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만 원을 연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연금을 몇 년간 받느냐면 10년간 받는다고 합시다. 자, 10년간 수급한다.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 10년 동안 받아야 될 돈을 일시불로 받고 싶어요. 자, 일시불로 받고 싶다. 이게 일시불이 얼마나 될까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월 이율 5%로 하고, 연이율, 이거하고 좀 상황이 다르니까 씁시다. 자, 연이율은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그대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네. 자,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향후에 받아야 될 거를 미리 계산해서 현재 받는 그 돈을 우리는 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현가다, 현재 가치다, 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 가지고서 공부를 할 때는 연금의 현가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매년 말 10만 원씩 연금을 10년 동안 받기로 했는데 그걸 나 지금 당장 받고 싶다. 얼마나 될까? 현가를 한번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현재 내가 받을 돈, 연금의 현가를 프레젠트 P라고 합시다. P.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현가를 P1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 P1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향후 10년 동안 받아야 될 거를 미리 땡겨서 받은 거니까 10년 후에 이 돈의 가치까지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은 이만큼이 아니라 10년간의 이자가 여기에 가만히 되어져서 P 1.05의 10제곱 이만큼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장 내 손에 들은 건 P1이지만 실제 그 돈의 가치는 이만큼이다. 이게 일단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일에 내가 매년 10만 원씩 10년 동안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계산해 봐야지. 매년 말에 10만 원씩 10년
10년 동안 받았다? 집어넣고 계산하세요. 연 말에 받은 거니까 이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합은 0.05분의 10만 에다가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돈과 내가 미리 받은 돈의 10년 후 가치와 10년 후까지 받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현금 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얘하고 얘가 같아져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고 1.05의 10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게 되면 P는 0.05분의 10만 에다가 이걸로 이거 나눠주는 거니까 1-1.05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77만 3천 원 정도 대략 요 정도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격차가 있네요. 내가 매년 말에 10만 원씩 10년간 받는다면 대충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100만 원보다 더 많죠? 사실은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 구조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덜 받겠네. 월 초고 월 말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얘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인데 내가 그 돈을 미리 땡겨서 받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액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네요. 그죠?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게 조금 복잡했어요. 그런데 문제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이 참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훑어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